상속이 잘못되는 경우를 주로 보면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늘부로 구독을 해주시는 분이 400분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 사건에서 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소장 쓰는 방법, 답변서 쓰는 방법, 그리고 준비서면 쓰는 방법 등 아홀로 소송에 관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장이나 입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들에는 가능한데 이 상속 사건은 좀 복잡한 게 많아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상속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인의 확정이 쉽지 않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 있다. 그랬을 때 일단 상속인은 아니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친자는 맞는데 호적에 이름이 없다. 그랬을 때 상속을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상속인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상속인이긴 한데 찾을 수가 없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친자가 아닌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해소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이제 전부 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결혼한 부부가 자기 자녀가 아닌데 출생신고를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양자의 효력이 있다는 건데 이게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친자는 아니더라도 양자가 돼버립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친생자 부존재라는 소송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양이라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이 파양이라는 게 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은 있는데 정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지 않은 혼외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혼외자가 내가 지금 거기에 인지 청구를 하든지 해서 상속인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상속사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럴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고 없애려는 그런 처리를 해야 된다면 상속 사건의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중단한 채로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호적에 없는데 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속인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상속은 상속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인지나 인지청구소를 통해서 상속인이 되었을 때 이제 가액으로 배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인 중에 한 명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주민등록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재자에 관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속재산 분할 신청을 가정법원에 한 뒤에 사실조회나 가정법원의 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거를 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실종이 돼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실종 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 소송하시는 것이 엄청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속 재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개념 자체가 말도 어렵고, 이제 특별수익이라는 말이 있고 잔존 상속 재산이라는 말이 있고 또 유증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 거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고 특별수익이 있으면 남아있는 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유언이 있을 경우에도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수익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상속에 어떻게 반영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받은 이제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지금 남아있는 재산만 가지고 나누자. 이게 상속이라는 게 남아있는 재산만 가지고 나누는 건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가져간 것을 상속재산으로 칠 거냐? 지금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10년 전에 가져간 것까지 계산을 하는데 이 상속재산 계산하는 그 특별수익에서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에서는 언제 가져갔든지 관계없이 상속재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움을 받으셔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상속채무에 관한 건데 이게 또 지금 처리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속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채무가 있을 때 상속채무는 상속재산하고 관계없이 상속인들한테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혼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상속재산하고 상속채무가 비율이 어떠냐 그리고 상속채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뭐 빠르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제 안 그렇다면은 특별수익하고 관계해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의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3자 기부에 관한 건데 이게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기부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지금 우리 그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제3자한테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기부를 했을 때는 1년 이내에 기부한 것만 유류분의 대상입니다. 5년 내에 기부한 것은 상속세에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유류분을 받을 때는 1년 이내에 제3자한테 기부한 재산에 관해서고 상속세를 낼 때는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기부한 재산에 관한 건데 이것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속 사건에는 시효가 있는데 이 시효를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빨리 그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은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때는 3개월 내로 하셔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6개월 내로 하셔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유류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류분 같은 걸 반환받을 재산 뭐 유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런 그 기간이 있으니까 참 이런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제가 상속 회복 청구도 그 상속 재산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된 때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관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이 잘못되는 경우를 주로 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의 말을 믿고 그냥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을 그냥 건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피해를 보전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십 년간 상속재산을 방치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게 시효 때문에 그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뭐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상속재산을 가져갔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 사건은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꼭 뭐 비용이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상속 사건에서만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